깡패들이 한 여성 경찰관을 희롱하고 있는데 그렇게 5분 후 깡패들은 여성 경찰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빌었던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서면 파출소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 가운데 한 여성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30세. 키 167cm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성 경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항상 곧게 펴진 어깨, 주변을 살피는 예리한 눈빛, 그리고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 수진아, 오늘도 혼자 순찰 나갈 거야? 동료 경찰관 정우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수진보다 5년 선배였지만 항상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네, 선배님. 혼자가 더 편해요. 수진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는 혼자만의 무거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우혁은 수진의 인사기록을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해병대 상사 전역 12년 복무. 보통 12년이나 복무하면 중사나 원사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상사에서 전역했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수진은 고개만 살짝 저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제대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도 어딘가 멀리 있는 듯했어요. 사실 수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루안 지역에서 벌어진 마지막 작전의 기억. 그날의 끔찍한 순간들이 아직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폭발 소리,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김태영, 박민수, 이준호, 최성환. 함께 웃고 떠들던 4명의 해병 동료들이 IED 폭발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더 빨랐다면, 내가 먼저 알아챘다면. 수지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몸이 움츠러들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순찰을 나서면서 수지는 작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 안쪽 깊은 곳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수진. 너는 이제 시민들을 지키는 경찰관이야. 혼자 다짐하며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서면 거리를 걸으면서 수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이런 습관은 해병대에서 몸에 밴 것이었어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5살 아이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아가야, 왜 울어? 수진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괜찮아, 누나가 엄마 찾아줄게.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엄마를 찾아줬어요. 엄마가 고맙다며 인사할 때 수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가 가장 보람있어요.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이었습니다. 문득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떠올랐거든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채 홀로 남겨진 그 아이들의 모습이.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는 교통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별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수진의 처리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했어요. 현장 보존부터 증거 수집, 당사자 진술까지 완벽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진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쾅! 수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날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IED가 폭발하기 직전의 그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후,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건 그냥 오토바이 소리야. 스스로를 달래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근처 골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뭘 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경찰관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도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12년간 해병대에서 몸에 밴 전투 본능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경찰봉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걸음걸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마치 사냥감을 찾는 포식자처럼. 하지만 수진은 이런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골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수진이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순간이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서면역 3번 출구 근처 밤 10시 30분.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새끼야? 귀청을 찢는 고함 소리였어요. 수진이 서둘러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 대학생이 3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리더 같았어요. 강민철 32세.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어깨에는 독수리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우리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해. 민철이 대학생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대학생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 조현우 30세. 목에 뱀 문신을 한 그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네. 대학생이 쫄아서 벌벌 떨고 있어. 세 번째 남자 윤대호 27세. 손에 소주병을 들고 대학생을 위협했어요. 야, 돈 내놔. 기분 상한 거 사과해야지. 수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경찰 배지를 보이자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민철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꼬마 경찰 놀이하는 애가 왔네? 그의 입에서 소주 냄새가 진동했어요.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눈은 술에 취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화장이나 고쳐 발라? 여기는 어른들 세계야? 현우가 비틀거리며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쁜 누나, 우리랑 한잔할래?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하지만 수진의 눈빛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조금씩 경찰봉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대학생이 수진에게 속삭였어요. 경찰관님, 조심하세요. 저들이 술에 많이 취해서. 하지만 수진은 오히려 대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그 말을 들은 민철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하하, 이게 뭐야? 꼬마가 우리 보고 신분증 달라고? 민철이 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김에서 나는 소주 냄새가 역겨웠어요. 꼬마야, 너 혼자 와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침이 수진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수진의 어깨 근처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12년간 해병대에서 몸에 밴 전투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으로 전술을 계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0.5초였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분증 확인에 협조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포식자가 사냥감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듯한. 대호가 휴대폰을 꺼내 수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수진의 경찰 배지에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수진의 가슴 부근에 닿으려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바라볼 때의 그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어요. 손 치우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세 남자는 그 위험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어머, 무서워라. 꼬마가 화낸다. 현우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움직임은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현우의 손목을 잡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딱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그의 팔을 뒤로 꺾자 현우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불과 1.5초 만의 일이었죠. 민철과 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이 수진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수진은 마치 그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휙! 주먹이 허공을 갈랐어요. 다음 순간 수진의 팔꿈치가 민철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우웩! 민철이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대호는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술이 확 깬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세 남자를 모두 제압한 후에도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숨도 거칠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제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민철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소리쳤어요. 이 계집이 공권력 남용이야. 그런데 바로 이때 수진이 한마디가 세 남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집이라고 하셨나요? 목소리가 섭씨 영하 20도만큼 차가웠어요.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수진이 민철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적군을 바라볼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현우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 지금 과도한 폭력 사용했어? 신고할 거야. 수진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좋습니다. 신고하세요. 저도 성희롱과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할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수진이 덧붙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CCTV 세대가 모든 걸 다 찍고 있어요. 세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니 정말로 CCTV가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밤 세 남자는 성희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될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후 민철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성희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민철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현우와 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나름 이름 있는 깡패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여자 경찰관 하나에게 완전히 당했어요. 형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현우가 목에 감긴 붕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관절이 어긋났던 곳이 아직도 아팠어요. 당연하지. 반드시 복수해야 해. 민철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철은 동네 조폭 출신 형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술집과 당구장을 돌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민철이 장덕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덕배 46세. 조폭 출신으로 폭행과 협박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진짜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여경 하나가 뭐 대수야. 그냥 좀 건드리면 되잖아. 덕배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걸걸했고 팔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형님. 그 여자 뭔가 달라요. 보통이 아니에요. 민철이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5초 만에 자신들 셋을 제압한 수진의 모습을. 덕배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해야겠네. 결국 덕배는 9명의 전과자들을 더 모았습니다. 모두 폭행, 협박, 공갈 등의 전력이 있는 진짜 깡패들이었어요. 총 10명의 남자가 수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야,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야 해.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자라고 우습게 보지 마. 민철이 말로는 보통이 아니라던데. 덕배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수진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 교대로 미행하며 수진의 패턴을 관찰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들까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첫날부터 그들의 미행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또 왔네. 수진이 파출소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가 보였어요.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병대에서 12년간 받은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적의 감시망을 탐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어설픈 미행은 수진에게 너무나 뻔했어요. 남성 9명. 교대로 미행. 차량 2대 사용. 수진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조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적들의 감시를 받으며 긴장 속에서 지냈던 그때의 감정들이.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폭발 소리가 들리고 동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수진이 잠꼬대로 전사한 동료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우혁 선배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에요.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행이 계속될수록 수진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수진의 안에서 잠들어 있던 해병대 시절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대한 갈망, 적을 제압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안 돼. 나는 이제 경찰관이야. 수진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수진이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밤이군.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곧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 잠시 서서 생각했어요. 들어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을까? 아니면 수진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경찰 제복이 아닌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그 옷은 해병대 시절 야간 훈련할 때 입던 것과 비슷했어요. 움직이기 편하고 전투에 적합한 복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한 여성 경찰관이 아닌 차가운 눈빛의 전사 같았습니다. 12년 만이네. 수진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문 밖에서는 발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남자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려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수진이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해병대 시절의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준비됐어.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정말로 10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을 본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수진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철이 앞으로 나서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덕배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수진을 만나게 될 시간이었어요. 12년간 해병대에서 단련된 진짜 전사 수진을. 원룸 앞 작은 마당. 10명의 남자가 반원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어둡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철이 가운데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수진의 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혔거든요.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수진의 모습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덕배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철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오늘은 제대로 혼내주러 왔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 너무 달랐거든요.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낮아지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12년 복무상사 전역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청해부대 4차례 파병, 근접전투 및 시가전 전문가고요. 덕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조폭 출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민철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헛소리!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분노에 찬 그가 수진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12년간 몸에 밴 근육 기억이 작동했습니다. 민철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무게의 중심을 이용해 바닥에 맺혔습니다. 쿵! 민철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며 신음했어요. 아! 나머지 9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 절대 순순히 안 보내줘. 하지만 수진에게는 이것이 훈련이었어요. 적 9명. 3명 정면, 3명 측면, 3명 후면. 협공 패턴 알파-3.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수진은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던지기로 제압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자 수진은 뒤돌면서 그의 명치에 팔꿈치를 꽂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수진의 발차기에 쓰러졌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수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더욱 빨랐어요. 수진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치명적이었어요. 불과 3분 만에 10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조차 거칠지 않았어요. 트레이닝복에 먼지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나요?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민철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괴물이야. 진짜 괴물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나라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12년간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이었을 뿐이에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싸우다 전사한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영, 민수, 준호, 성원.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입니다. 수진이 쓰러진 그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세요. 다친 곳은 없나요? 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방금 전까지 우리가 당신을 해치려고 했는데. 수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따뜻한 미소였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아들이고 아버지고 형이고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해서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우리가. 수진이 민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날 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10명의 거친 남자들이 한 여성의 따뜻한 마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민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변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진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히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찾으시면 돼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그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10명의 남자들은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구나. 달빛이 작은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4개월 후 서면 파출소. 수진이 평소처럼 순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파출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단정한 작업복, 그리고 무엇보다 맑아진 눈빛. 하지만 수진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경찰관님. 민철이었어요. 하지만 4개월 전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민철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민철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돈 벌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거친 손에서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거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손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민철과 그의 동료들이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님께. 저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대호, 그리고 형님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벌받는 기분이었지만 할머니들이 고맙다, 착한 아들아 하고 말씀해 주실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고마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건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수진이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진짜 멋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도요. 수진님 같은 분이 우리 동네를 지켜주고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민철이 수진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민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수진님이 저희를 경찰서로 끌고 가거나 더 심하게 혼내셨다면 저는 지금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님은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변할 기회를 주셨죠. 수진이 민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마음을 찾아주신 거예요. 6개월이 더 지난 후 서면 일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철과 그의 동료들은 서면 자율방범대를 만들었어요. 매일 밤 순찰을 돌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택시 기사가 되어 밤늦게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대호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나쁜 짓만 했었어. 하지만 진짜 멋진 어른을 만나고 나서 변할 수 있었어. 덕배와 다른 형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순찰을 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경찰관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평화로워진 게 다 경찰관님 덕분이에요. 그 깡패들이 지금은 우리 할머니들 도와주러 매일 와요. 정말 착한 아이들로 변했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동료들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태영아, 민수야, 준호야, 성원아. 수진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 이제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사진 속 동료들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대신 동료들이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보람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1년 후 서면 지역은 부산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수진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구나. 여자라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남성들은 수진을 보며 진정한 강함을 배웠습니다.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거구나. 어린이들은 수진을 보며 꿈을 키웠어요. 나도 커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어느 날 수진이 파출소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철이 다른 방범대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수진 경관님, 이번 달 순찰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민철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더 이상 과거의 깡패가 아닌 시민을 보호하는 방범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진이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진님 덕분입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감사해요. 민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서면 거리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산책하는 모습. 여성들이 밤늦게도 안심하고 다니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야. 수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동료들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일은 계속될 거야.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와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물리적인 힘이 아닌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강함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면을 넘어 부산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진정한 영웅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자신의 힘을 남을 해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구원하는 데 쓰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수진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